나도 이 작품 왜 영상 안 찍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어려운 텍스트 아니어가지고 금방 좀 후딱 봅시다. 먼저 사랑의 전당이랑 보라 감자꽃 둘 다 굉장히 평이한 내용의 현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랑의 전당은 사랑 이야기고 보라 감자꽃은 엄마에 대한 효와 관련된 이야기, 효도보다는 내가 이제 엄마한테 좀 더 잘할 걸 이러는 성찰의 태도를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역시나 개관부터 보고 좀 들어갈 건데 자, 옆구리 좀 보자. 먼저 사랑의 전당은 윤동주가 썼는데 되게 윤동주의 우리가 아는 그 느낌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아는 윤동주는 계속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반성을 하는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사랑의 순간에 좀 결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를 보면 힘겨운 현실로 인해 청자와 서로 다른 운명을 직감하면서 이제 이별해야 했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 진짜 찐 사랑과 관련된 내용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청자가 사랑하는 애인이야. 그래서 순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순이라는 애인과 우리 어쩔 수 없다. 나 인생 이제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알기로 이 시가 윤동주가 대학교에 본격적으로 입학하기 거의 직전에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부터 윤동주가 뭔가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죠. 윤동주 인생 힘들다는 건 우리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하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너가 내 옆에 있을 경우에 우리 인생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좀 헤어지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좀 뻔한 레파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볼만한 표현법은 일단 청자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말 건네는 태도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태도를 갖고 있어서 뭐 독백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지가 되겠지. 청자는 순이라는 인물로 나와요. 뭐 순이겠지. 근데 뭐 이라고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독특하게 명령형 어미가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걸 놓고서 의지를 나타낸다고 가능하기는 한데 뭐 명령형은 의지는 좀 아니고요. 명령형도 있고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좀 정확히 좀 잡아줘야 되는 건 얘는 재회를 한다거나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할 만한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신 너를 이제 끝까지 난 내 마음의 한 구석에 품고 살아갈게 뭐 이런 일종의 약속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령형 어미는 이제 순이한테 명령해. 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너 떠나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법으로 직유법 좀 잘 잡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비유법, 뭐 직유법 다 괜찮고요. 직유법을 사용을 해서 암사슴이 순이고 사자가 화자거든요. 그래서 화자와 청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대비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왜 헤어져야 돼? 내 모습과 내 인생, 그 다음 너의 모습과 너의 인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린 너무 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린 헤어지자 요 느낌으로 가는 거여서 대비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간도 좀 상반돼요. 상반되는 공간적 소재를 대조도 하고 대비하고 하면서 앞으로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좀 서로 다른 운명을 좀 이제 잘 부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시로 들어가 보면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순아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건네면서 시작을 하고 뭐 이거 그냥 뻔하게 말 건네는 태도다. 도노법이다. 뭐 요거까지 이야기는 가능하겠죠. 근데 엄청 중요하진 않아. 이 도노법은. 그냥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법이고요. 청자를 호명한다. 말을 건넸다.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왔던 거냐? 이 부분은 약간 따지듯이 읽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꽁냥거리듯이 좀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우리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남자친구가 생겨서 썸을 탈 때? 아니지. 약간 이제 꽁냥거릴 때? 뭐라고 해? 야, 너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야, 너 언제부터야? 나는 그때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이렇게 막 꽁냥거리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을 시작하던 때를 좀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있었을 때인데 이때 사랑의 시작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너는 내 전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야, 너 언제 내 마음에 들어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꽁냥거린 거야. 야, 너 언제 내 마음속에 벌써 쏙 들어와 있었던 거야? 하면서 또 내사. 나는 또 언제 또 네 마음에 들어갔냐? 이러면서 꽁냥거리는 거야. 우리 둘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전당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 우리들의 그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전당은요, 본인들의 사랑을 지칭한 거야. 나와 이제 순이의 사랑인데
순이의 사랑인데, 근데 요때 전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에 쓰지는 않잖아. 이렇게 전당이라는 워딩을 썼다는 건, 이들의 사랑은 좀 어떻다? 좀 신성하다. 신성하고, 뭐, 고귀하고, 뭐, 전통적이고,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보통과 다르게 좀 더 뭔가 경건한 그런 사랑을 했나 봐. 근데 뭐 모두에게 본인들의 사랑은 경건하고 신성하고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했대. 그래서 우리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이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사랑을 했던 당시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순아 암사슴처럼 수정을 내려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별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건너뛰기도 하는데, 뭐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순아 이러면서 암사슴처럼 너는 참 암사슴 같다. 순이를 암사슴에 빗댄다는 건 순이의 속성이 어떻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좀 순한 성격이구나. 순하고 좀 맑고 뭐 이런 여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겠구나. 요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순이를 암사슴에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순이의 속성, 맑고 순수한 이런 모습을 좀 부각합니다. 이런 너는 수정 눈을 내려감아라. 그러니까 눈이 또 아름답고 맑으신가 봐요. 그래서 수정 같은 너의 눈을 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명령형 어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너 눈 좀 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얜 그동안 뭘 할 거냐? 나는 사자 같은 존재인데요. 그럼 사자 같다라고 하면 딱 봐도 이게 계속 좀 움직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손을 잡고 있어가지고 미안. 자, 용감한 이미지를 좀 부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용감하게 엉클린 머리를 좀 고르고 있을게. 엉클린 머리는 당연히 뭐 사자의 머리가 엉클어졌기도 했겠지만 좀 복잡한 마음을 나타내죠. 얘가 이때쯤 생각이 많잖아. 그래서 복잡한 내면을 나 뭐 하겠다? 고르겠다. 정리 좀 하고 있을게. 그럼 이게 뭐야? 나름 나 좀 생각 좀 할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이러면서 이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잠깐 좀 머리 생각 정리 좀 할 테니까 너 잠깐만 눈 좀 감고 있어 볼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직감한 거야? 뭔가 나의 인생이 복잡해질 것이다. 이걸 직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우리 벙어리라고 하는 건 딱 이루어지고 오피셜하게 공표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곳저곳에 우리 결혼해요 막 이런 식으로 떠들지 못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 뭐 떳떳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청춘 이렇게 느낌표 떡 떴기 때문에 무슨 법, 영탄법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탄적 어조로 뭘 이야기하냐? 청춘의 속성을 얘기하죠. 청춘은 어때? 굉장히 짧죠. 그런데 아름답고 밝고 빛나요. 빛나고 뭐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짧지.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해? 우리의 사랑과 비슷하다라는 거야. 우리의 사랑? 짧았지만 우리의 사랑 정말 밝았고 정말 빛났고 정말 아름다웠다. 청춘도 짧지만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래서 성스러운 촛대, 성스럽다 이렇게 뭐 좀 본인들의 사랑을 성스럽게 또 강조해주고 있고요. 열한 불, 이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지잖아? 그러면 옵션이 두 개가 있어. 내가 그때 연인이 있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곧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볼장 못 볼장 끝까지 그냥 질질 끌고 가가지고 진짜 나의 그 추한 모습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쟤도 같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모든 게 다 소진된 채. 아니면 야 그냥 우리 이제 적당히 헤어지자. 지금 헤어지는 게 우리 제일 좋을 때 헤어지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할 때 헤어지자. 요 감성이 있잖아. 얘는 지금 사랑할 때 헤어지는 거죠. 야 그냥 우리 이렇게 사랑이 아직 꺼지기 전에 넌 앞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이는 어디로 나가? 앞문으로 내달려라 역시나 명령을 하고 있고요. 순이는 앞문으로 나가거든. 우리가 딱 봐도 앞문과 뒷문 중에 뭐가 좀 더 오피셜하고 뭐가 좀 더 당당해. 앞문이 당당하죠. 그래서 순아 너는 앞문으로 가라. 넌 앞문에서 그냥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나는 어디로 갈 거야? 아래에 슬쩍 보면 나는 뒷문으로 가요. 그래서 앞문과 뒷문을 대조해서 우리 인생은 서로 다르게 흘러가자. 그러니까 나 인생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순아 너는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고 좋을 때 지금쯤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뒷문으로 사라지란다. 어둠과 바람은 딱 봐도 뭐가 돼? 시련이죠. 그래서 우리 시련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헤어지자야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뒷문은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힘든 삶이 있는 공간이겠죠. 그곳으로 사라지란다. 여기서 얘는 계속 사랑하겠다고 표현하는 건 맞아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사랑할 건 맞는데 계속 사귀겠다는 아니야. 우린 헤어질 거고 재회도 안 할 건데, 근데 난 마음 한 구석에 널 계속 간직하고 살게. 이제 이별을 했죠. 너에게는 삶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고 앞문으로 갔잖아. 어떤 삶이 있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있어. 야, 너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살아라. 나는 내가 견뎌야 할 준엄한 삶의 험한 인생이 있어. 시련과 수련으로 가득한 인생이 있어. 이 인생은 내가 잘 견딜 테니까 너는 날 떠나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나름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라 감자꽃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좀 주제가 좀 확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인식하는 화자의 성찰. 엄마의 사랑 생각하면 돼요. 자, 특징 볼게요. 요게 좀 제일 중요한데요. 의인화된 자연물이 화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두 명이야. 내가 간단히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둘 다 화자예요. 둘 다 화자고 이 나라는 애가 지나가다가 감자꽃을 본 거야. 감자에 꽃이 펴 있는데 그 감자 펴 있는 꽃이 자주색과 보라색이란 말이야. 원래 감자꽃이 자주색과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그 자주색과 보라색 꽃을 보면서 자주색 보라색 꽃이네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주 보라? 엄마를 자주 보러 가는 뜻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응각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내가 얘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쓴 거고요. 근데 마치 이 감자꽃이 나한테 엄마 좀 자주 보러 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았다 라고 해서 화자 두 명이 서로 나오는 건데 이걸 말을 주고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자주 보라는 것에 대해서 얘가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말을 주고받는다는 안 되지만 말 건넨다는 완전 가능하고 어쨌든 감자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자가 버린 감자가 썩어서 거기 보라색 감자꽃이 핀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뭔 소린가 싶었을 수 있어. 이 자주색과 보라색을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얘는 이제 사실 자주색과 보라색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자주 보러 가세요. 이렇게 엄마를 자주 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런 게 동음이어죠. 일부러 동음이어를 쓴 겁니다. 자주색, 보라색, 자주 봐라. 엄마를 자주 봐라. 이렇게. 그래서 자주빛 감자꽃과 자주색, 보라색 감자꽃과 자주 보아라 라는 당부를 좀 같이 겹쳐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음성상징어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 뭐 둘 다 무태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생생하다. 어머니의 처지를 뭐 잘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되면 다 적절한 선지겠죠? 대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보면요. 자주 보라. 이제 자주색, 보라색 했는데 이게 마치 자주 엄마를 보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더래. 자주 감자꽃 피어있다. 자주색 감자꽃 피어있다. 자, 그러면서 마치 이제 우리의 그 감자꽃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것 같은 거야. 일 갈 적에도 마을회관 놀러갈 적에도 야, 너 엄마 문 안 잠그고 다닌다? 이러는 거야. 이게 엄마의 성격이자 습관이죠. 우리 엄마의 습관은 보통은 문을 잠가 안 잠그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습관이고. 그리고 요건 뭐 엄마의 성격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좀 무던하다. 엄마가 이렇게 막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 무던하고 좀 순박하고 사람들 잘 믿고 약간 이런 성격인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너의 엄마가 그런데 어떨 때는 문을 잠가? 누가 자식 흉이라도 볼까봐 끼니 때는 문을 잠그는 이제 습관과 좀 다른 행동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 찬밥에 물 훌훌 넘기는 칠순에 닿은 네 어머니. 어머님이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충 끼니를 때우는 거야. 초라한 끼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초라하게 70 먹은 할머니가 만약에 밥을 먹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봐. 그럼 누구 욕을 해? 자식 욕을 하겠지. 야, 저 집 엄마, 저 집 할머니는 70이 넘었는데 아이 좀 몸 보신할 만큼 건강한 거 잘 먹어야지. 자식이 돼가지고 챙겨주지도 않나? 왜 저런 거 드시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주 이제 문을 이제 잠그고 계시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뭐야? 자식에 대한 사랑, 애정, 배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걱정.
그러면서 자주 보라 자주 보라. 그러니까 그런 너의 어머니, 널 사랑하는 그 어머니나 좀 자주 보러 가라. 자주 감자 꽃 피어 있다 이렇게 하고요.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쪼글쪼글 썩혀서 버린. 근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본인은 밥을 그렇게 찬밥을 드시면서도 챙겨 싸준 감자를 자식한테 챙겨 싸주고 있거든. 이건 뭐야? 어머니의 사랑이야. 정성이고. 근데 그걸 얘는 어떻게? 쪼글쪼글 썩혀서 버려. 이 자식은 그 엄마의 아들 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썩혀서 버리고 있는 거야. 뭐야? 굉장히 성격이 좀 엄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뭔가 좀 무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무심한 아들. 그런 화단에, 이 화단이라는 공간에서 얘가 지금 뭘 발견한 거야? 이제 감자꽃을 발견한 곳이죠. 그러면서 얘는 지금 이 감자꽃을 발견하면서 사실상 이 내용을 생각한 거잖아. 아, 우리 엄마가 싸줬는데 내가 이거 썩혀서 버렸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인데 평소에 이제 나 걱정하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러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또 썩혀버렸네 하면서 뭐 성찰하는 공간, 반성하는 공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주 감자꽃은 피어서 꽃핀 나 볼라 말고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네 호라버니나 자주 보라. 그러니까 얘가 근데 감자꽃을 보고 있잖아. 원래 우리가 예쁜 대상을 좀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 감자꽃이 나한테 이제 혼내주는 거죠. 야, 꽃핀 나 보지 말고 이때 나는 꽃이에요. 야, 나 지금 볼 때가 아니야. 너 누구 보러 갈 때야? 네 어머니 보러 갈 때야. 꽃핀 나랑 뭐 할머니를 대조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상태를 좀 더 부각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를 꾸중하는 걸로 표현을 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씌웠고요. 우리 뒤에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OX까지 풀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